난 살면서 결혼은 오래 했고 평생 연애만 하면서 살고 싶은 분이라면 오늘 영상을 보실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난 한 사람에게 정착하는 장기적인 연애를 목표한다면 오늘 이 영상이 작게는 5년부터 길게는 10년까지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아껴줄 거라 말씀드립니다. 설렘 없는 사랑은 절대 이어갈 수 없다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 말은 설렘을 합리화하기 위해 과도한 일반화를 한 대표적인 경우죠. 설렘을 중요시 여기는 분들께서 알아야 될 진짜 진실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설렘이 식으면 또 다른 설레일 사람을 찾아 떠난다는 게 진실입니다. 재테크를 공부하다 보면 부동산이나 주식에 거품이 껴있다는 말을 자주 듣게 되는데, 거품이 껴있다는 말은 이 자산의 실제 가치보다 훨씬 고평가되어 값이 높게 측정되었단 말이죠. 설렘도 이와 마찬가지예요. 내가 느끼는 설렘이 강할수록 상대 실제 가치보다 훨씬 고평가되어 있는 거죠. 고평가된 걸 알매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곳에 뛰어듭니다. 그것을 너무나 가지고 싶기 때문이죠. 뭐 때문에 그토록 가지고 싶어서 뛰어들까요? 바로 그것이 나를 완전하게 만들어줄 거라 믿고 있기 때문이에요. 사람이 사람에게 설렘을 느낀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그 이면에는 한 명의 타인을 통해서 완전해지고자 하는 강한 갈망이 있으며, 사람은 나를 좀 더 완전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대상한테 설렘을 느끼도록 세팅되어 있습니다. 이걸 좀 클래식하게 표현하면 내 생존과 번식에 도움될 사람에게 설렘을 느끼게 세팅되어 있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좀 더 깊은 이해를 위해서 일상적으로 많이 벌어지는 감정 패턴을 예시로 들어드릴까 합니다. 저는 이것을 처음을 그리워하는 병이라 부르는데, 여성분들 대다수는 처음을 애타게 그리워합니다. 남자의 그 뜨거운 구애를 다시금 느끼길 바라죠. 남자의 그 헌신적인 뜨거운 태도가 반은 진실, 반은 거짓인 걸 알매도 불구하고 그 감정을 포기하지 못하고 다시금 뜨거워지길 원합니다. 도대체 이유가 뭘까요? 바로 그 뜨거운 구애를 받는 그 순간만큼은 세상에서 자기가 제일 소중하다는 느낌을 받기 때문입니다. 여성분들께선 자신이 누군가한테 소중하게 여김받는다는 그 느낌을 그렇게나 포기하기가 어려워요. 반대로 남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자는 자신의 인정 욕구를 채우기 위해 여자에게 아낌없이 투자하게 되죠. 그런데 사귀고 나서 여자가 자신을 있는 그대로, 정말 못난 모습이든 잘난 모습이든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기보다 자신을 바꾸려 들 때 남자는 실망감을 느끼게 돼요. 그때 그 남자도 또 다른 여자를 찾아 떠납니다. 이 굴레는 메비우스의 띠와 같은 원리로 인생을 킬링타임 시켜버립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설레고 싶은 두 남녀의 케이스는 서로를 잘 알아보며 서로를 아주 잘 끌어당깁니다. 그리고 종합 선물 세트처럼 함께 붙어다니죠. 그리고 그 끝에는 서로가 서로에게 같이 실망하게 됩니다. 설렘의 심리를 정의하자면 상대방을 고평가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감정이에요. 그리고 고평가는 실제 가치보다 더욱 높이 평가된 것이라 아까 말씀드렸죠. 자신이 소중하다는 느낌을 받고 싶은 여자는 인정받고 싶은 남자의 헌신에 설렘을 느낍니다. 자신이 앞으로도 이 헌신받는다는 뜨거운 구애, 이 자기가 제일 소중하게 여겨진다는 이 느낌을 충족할 수 있을 거라 믿으며 남자를 고평가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만나다 보면 그 남자의 한계는 필히 확인됩니다. 마침내 그 고평가는 나의 착각이었음을 깨닫게 되며 그건 실망감으로 이어지거나 배신감으로 종결짓습니다. 하지만 이런 내용을 들어도 설렘이란 감정을 포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 분들께 제가 하나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이왕 설렘에 집착할 거면 정말 제대로 집착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정말 진심입니다. 이왕 설렐 거면 정말 제대로 설레봐야 되기 때문에 두세 명 동시에 만나면서 설렘을 더 강하게 느껴보라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기서 잠깐, 두세 명 동시에 만나는 건 설렘의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딱 내가 좋아하는 한 명한테만 설레야 된다는 생각이 드시나요? 그것도 좋습니다. 최대한 많은 사람에게 설레이고, 그리고 또 배신감을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자신이 세상한테 갉아먹힌다는 느낌을 받게 되는데, 그것도 좋습니다. 그것도 최대한 많이 느껴보세요. 그렇게 설렘과 실망의 사이클에서 몇 번 구르다가 나오면 꽤나 고생스럽다는 느낌이 들어요. 하지만 저는 이왕 고생할 거면 제대로 고생해봐야 된다는 주의이기 때문에 그때 한 번 더 설렘을 중요시 여겨보라 권합니다. 아니, 이왕 배울 거면 제대로 배워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때는 스스로 이거 뭔가 좀 잘못 굴러가고 있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때서야 누가 강요하거나 누가 가르치려 들지 않아도 나 스스로 설렘이 중요치 않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실 겁니다. 또 그때쯤이면 이러한 사실도 알게 되실 거예요. 남녀관계가 뭐 대단한 게 있어서 만나는 게 아니고 그냥 때가 맞아서 그냥 만나는 거구나. 그리고 정말 중요한 키포인트를 하나 알게 되는데, 설레어서 사랑할 수도 있지만 사랑하려 노력하니 설레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정리해봅시다. 설렘은 상대에 대한 고평가로 인해 일어나는 감정이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상대의 한계를 필히 확인하게 되며 상대가 모질이처럼 보이는 순간이 온다. 마침내 나의 평가가 고평가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며 그것은 곧 실망과 배신이라는 감정으로 이어진다. 그리고 또다시 설레일 사람을 찾게 되는데, 하지만 또 실망한다.
나이가 들면 이러한 감정 기준으로 사람을 만나는 데는 한계를 느끼게 되며 그때 방황하게 된다. 그리고 어느샌가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되는데 사람은 그냥 만나는 것이며 설레어서 사랑할 수도 있지만 사랑하려 노력해서 설레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 저는 지금까지 여러분의 심리코치 데이먼이었습니다.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고정 댓글란에 있는 네이버 예약을 통해 상담을 예약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이만 가볼게요. 바이바이!